뽑기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하반기 금융권에 대한 검사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외국 대학이나 종합병원 등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입주할 경우 건축비의 최대 25%를 지원받습니다. 올해 2분기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세 곳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증권부 강광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오늘 시황 자세히 짚어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0.41% 오른 2039.3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2040 중반대를 오르내리며 2050선 안착을 시도했지만 기관이 장 후반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군사훈련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선별적 공습을 개시했지만 투자 심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개인이 45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2억 원, 15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증권 등이 크게 올랐고 전기전자, 금융, 보험, 유통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의료정밀, 전기가스, 운수창고 등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삼성전자가 1.6% 오르며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현대차,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도 각각 1%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SK텔레콤, 기아차, 한국전력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이 금융계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군요. 네, 14일 목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공조 확인으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효과가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동안 채권형 펀드로 몰렸던 자금들이 주식형 펀드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릴 경우 코스피가 67포인트 정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는 대체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14일로 예정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이번 주에 중요한 정책 변수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공조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1년 이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을 때 국내 증시의 할인율은 0.3%포인트 낮아졌다며 성장률이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할인율이 낮아지면 적정 주가 수익 비율과 주가 순자산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코스피가 67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따라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 시 코스피 목표치는 2100포인트 수준이며 기준금리가 추가로 0.25%포인트 인하될 경우 코스피 목표치는 2170포인트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군요. 네, 일단 채권형 펀드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연초 이후 국내 채권형 펀드로 1조 646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6조 227억 원이 유출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기 채권 펀드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단기 채권 펀드로 연초 이후 5,980억 원이 순유입됐고 월별로 살펴보면 6월 1,430억 원, 7월 1,546억 원이 들어온 데 이어 이달에만 58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중기채권 펀드도 5월부터 7월까지 순매도 기저였지만 이달 들어서는 70억 원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투자자들이 채권형 펀드로 몰리고 있는 것은 오는 14일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국공채 등 채권금리도 하락 압력을 받고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차익을 얻게 된다. 네, 지금까지 강광우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규로 정해진 것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정부가 기한을 연장키로 한 데에는 과세당국의 부과권에 비해 행사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가 불복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하반기 금융권에 대한 검사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9월로 예정된 농협 등에 대한 정기 검사 외에 현장 검사나 건수 검사 등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하반기 금융권 검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가 깊어진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을 낮추고 2기 경제팀의 경기 활성화 노력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금감원의 금융권 검사 축소 방침에 따라 금융사들의 검사 부담도 완화할 전망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금융사의 창의성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 규제를 혁파해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 대학이나 종합병원 등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입주할 경우 건축비 최대 25%를 지원받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 기준을 제정해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지원시설은 외국 교육기관과 지식산업센터, 종합병원 등입니다. 세계 대학평가기관인 QS, THE로부터 최근 3년간 한 번 이상 200위 이내 대학으로 선정된 외국 대학이나 전체 의사 중 연구 참여 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 전담 의사 수가 5명 이상 종합병원이 행복도시에 입주하면 총 건축비의 25%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올해 2분기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세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7조 1,900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중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냈고 현대차가 2조 900억 원, SK하이닉스가 1조 80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2분기 영업이익을 1조 원 이상 낸 기업은 9곳에 달했습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하반기에는 환율 여건이 개선돼 기업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며 2011년 이후 2년간 지속됐던 이익 감소 추세가 올해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슈퍼마켓에서도 냉장, 냉동시설만 있다면 포장된 닭, 오리, 고기를 팔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육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소매업소에서도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소고기, 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 오리, 고기도 함께 팔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서아프리카를 강타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사망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면서 아프리카 경제도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부의 노희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에볼라가 발병한 서아프리카 국가에 진출했던 주요 서방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미국의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가 라이베리아에서 직원들을 빼냈고 호주 철광석 업체 타나와 리소시스와 세계 최대 철강 회사인 아르셀로미탈이 라이베리아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영국 항공사 브리티시 에어웨이는 이달 말까지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출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이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발병국가 정부가 봉쇄 정책을 펼치니까 그 결과로 이 식량이 어느 정도 좀 부족해지고 또 물가도 함께 폭등하는 그런 부작용이 심하다던데요. 네, 환자가 많은 지역을 막아 사람과 물자가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 식품 거래상들이 오갈 수가 없게 되고 농부들은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출하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봉쇄를 풀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이 굶어 죽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또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외국인들의 탈출이 잇따르면서 경제 활동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발병 국가들을 보면 가뜩이나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국가들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지겠네요. 네, 분석기관인 IHS 글로벌 인사이트는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등은 에볼라 사태 수습을 위해서 대규모 재정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또 앞서 세계은행도 기니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3.5%로 내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에볼라 발병국들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중국은 10일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3개국의 공공위생 전문가팀과 방역 물자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이 지역에 총 1,190만 유로를 지원했고요. 조만간 에볼라 진단 등을 위한 이동식 연구실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나이지리아의 에볼라 대응을 돕기 위해 라고스에 파견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현재 에볼라 한 어느 정도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까? 네,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8일 에볼라 감염자 2명이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 돈으로 121억 원의 긴급 자금 집행을 승인했습니다. 또 에볼라가 처음 발병한 서아프리카에서 동쪽으로 1,500km 떨어진 나이지리아인데요. 그 아프리카 최대 인구국이자 경제 대국이어서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가나에서는 4명의 에볼라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중 1명은 코에서 피를 흘리고 고열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습니다. 또 최근 에볼라 치료를 위해 스페인으로 이송된 신부와 함께 라이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에 있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콩고 수녀가 에볼라에 감염돼 9일 사망했습니다. 루마니아와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등에서도 잇따라 에볼라 의심 환자가 발견이 됐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4개국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환자가 총 1,779명이고 이 중에 96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치료제라든가 예방 백신 등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 시험 단계에 있는 치료제를 사용할지 여부가 곧 결정된다고 하더군요. 네, WHO가 조만간 의료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시험 단계에 있는 지맵이라는 치료제의 사용이 윤리적인지, 만일 사용하게 되면 어떤 기준과 조건으로 이를 투여할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미국인 환자 2명이 이 실험용 약제를 투여받고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WHO는 또 내년 중에 에볼라 예방 백신의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영국의 제약사인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이 만든 예방 백신에 대해 다음 달 미국과 아프리카에서 임상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고 올해 안에 결과를 얻어 내년부터는 시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워낙 심각한 사태인 만큼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의 노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아자동차가 28일 출시 예정인 소렌토 후속 모델의 차명을 올뉴 소렌토로 확정하고 12일부터 전국 기아차 영업점을 통해 사전 계약에 돌입합니다. 기아차는 사전 계약 시작과 함께 올뉴 소렌토의 외관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올뉴 소렌토는 풍부한 볼륨감의 전면부와 측면부, 안정감과 당당함이 공존하는 후면부를 갖췄습니다. 기아차는 아웃도어 문화의 확산, 안전성 및 다용도성 등을 추구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대비 길이는 95mm, 바퀴 간격은 80mm 늘려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올뉴 소렌토의 가격은 2.0 디젤 모델의 경우 2,765만 원에서 3,350만 원, 2.2 디젤 모델은 2,925만 원에서 3,436만 원에서 책정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114는 9월에 작년 동월 대비 153.4% 증가한 4만 8천여 가구가 신규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19.7% 증가한 1만 7천여 가구가 분양에 나서고 지방은 558.4% 증가한 3만 1천여 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수도권 중 서울은 6,5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재개발 분양 물량은 미아 4구역 롯데캐슬 600여 가구, 왕십리 뉴타운 3구역 텐즈힐 2천여 가구 등입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의 분양 물량이 지방 분양 물량의 23.4%를 차지합니다. 세종 2-2 생활권 P1에서 3 분양 물량이 6,800여 가구, 세종 3차 이지더원 600여 가구를 포함해 총 7,400여 가구가 청약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1인 가구 맞춤형 냉장고 슬림스타일을 11일 출시했습니다. 삼성 슬림스타일 냉장고는 소형주택에서 생활하는 1인 가구의 특성에 맞게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투도어 상냉장 하냉동 구조인 슬림스타일 냉장고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셔를 적용해 동급 제품 내 최고 에너지 소비 효율인 2등급을 획득해 전기료 부담까지 줄였습니다. 최구현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전무는 앞으로도 철저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옥션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회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소비 계획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싸도 되도록 국산 음식 재료를 살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8.2%에 달했습니다. 대체 수입 식품으로 대부분 준비하겠다는 의견은 14.5%에 그쳤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제수 음식 종류나 양을 줄일 예정이라는 응답자는 37%를 차지한 반면 양을 줄일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2%에 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재영입니다. 한여름치고는 큰 더위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서늘하기도 한데요. 밤새 창문 열고 주무셨다가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단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지만 여전히 20도 안팎에 머물 테니까 창문 꼭 닫고 주무시고요. 내일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여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할롱은 오전 9시 일본 삿포로 서쪽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됐습니다. 그 간접적인 영향으로 내일까지 동해상에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태풍의 영향으로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와 찬 공기가 만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 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맑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0도, 광주는 31도, 부산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저녁 나절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속초 21도에서 31도, 울진 20도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선 내일도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있는 가운데 너울에 의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피서객이나 낚시객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기압불의 영향을 받으면서 남부지방은 일요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소나기만 내리다가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